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김혜란의 근작 안녕이라 그랬어를 읽어서인지 얼마 전 손석희의 질문들에 초대된 그녀가 반가웠습니다. 1980년 인천에서 태어나 서산에서 자란 그녀는 19살의 상경에 최연소 타이틀과 더불어 모든 문학상을 섭렵한 문단의 기리나입니다. 하지만 방송에 나온 그녀는 겸손하면서도 진중했고 무엇보다 글만큼이나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손석희가 그녀 소설을 관통하는 짙은 사회성에 대해 묻자 김혜란은 사회적 주제를 집에 콘크리트나 뼈대로 세우지 말고 독자분들이 무슨 집인지 모른 채 들어왔다가 그 집을 나갔을 때 사회적 공기가 몸에 냄새처럼 배어서 바깥 공기와 만나서 환기되는 식으로 상기됐으면 좋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참으로 소설가다운 말입니다. 초고 30%는 버린다고 하는 김혜란은 문장 한 곳 버릴 데 없는 작가고 소설의 제일 미덕인 다른 사람의 자리에 서 보는 일을 가능케 하는 사람입니다. 데뷔 초부터 방이나 집에 천착해온 그녀는 이번 소설집 안녕이라 그랬어에서 부동산 공화국이 되어버린 지금 우리 사회의 민낯을 리얼하게 그렸습니다. 우리는 언제인가부터 어디 사세요를 편하게 묻지 못합니다. 당신이 사는 그곳이 그저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경제적 층위이자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비버리 힐즈나 파리 16구처럼 사는 곳이 문화 자본이 되어버린 계급의 상징성은 이제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어디를 샀는가 혹은 놓쳤는가 하는 사소해 보이는 순간의 선택이 계층으로 공고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은 자산을 넘어 인프라이자 인간관계, 나아가 교육을 통한 계급 대물림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과거 계급 간 이동이 불가능했던 시대에는 박탈감도 없었지만 지금은 분명 열려 있는 듯 보여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올라갈 확률은 너무 낮고 문제는 사다리에서 튕겨져 나간 이들에게 무지나 게으름의 딱지마저 붙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소설집의 백미인 좋은 이웃은 집값 폭등기에 집을 살 기회를 놓치고 전세 난민으로 떠돌아야 하는 젊은 부부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사는 전셋집이 팔리게 되자 어딘가로 집을 구해 나가야 하는 부부는 여기서 더 멀리 나갈 수도 없고 더 작은 집으로 갈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과거 이 집을 얻었을 때 부동산 사장이 대출 끼고 집을 사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벼락거지가 된 이들은 어쩌면 잘못은 정말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합니다. 집에서 논술을 가르치는 나는 교통사고로 걷지 못하는 시우를 위해 가정 방문을 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교통비조로 돈을 더 얹어주겠다는 시우 엄마의 호의마저 마다한 것은 자기 일이 입시 장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처럼 여겨지는 뿌듯함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정점일로 바빠 욕실 청소도 못하는 그 집 형편이 나보다 나을 리 없다는 일종의 내려봄의 시선도 작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우 엄마로부터 옆 동네 신축 아파트로 이사 간다는 말을 듣자 내 심사는 복잡해집니다. 단순 이사가 아니라 신축 아파트 입주라는 소식은 내 맘 어딘가를 건드립니다. 자신이 연민하던 대상이 자신보다 높은 계단이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은 시기심까지는 아니어도 부러움 이상의 감정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상대적 위치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래라 생각했던 이들이 올려다보는 이들이 된 자리바꿈은 고통을 야기합니다. 그게 보통의 인간입니다. 젊은 시절 나는 사람을 지키고 싶었는데 요즘은 자꾸 재산을 지키고 싶어집니다. 그래야 나도 내 가족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불안이 들어서요. 그런데 얄궂게도 남의 욕망은 탐욕 같고 내 것만 욕구처럼 느껴집니다. 라는 주인공 독백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심사입니다. 우리는 그저 선한 마음만으로 좋은 이웃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속한 계층의 코드와 취향이 맞아야만 진정한 이웃이 됩니다. 홈파티는 집이라는 사적 공간이 취향과 계급의 반영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배우 이연은 최고 경영자 과정 멤버들 사이의 홈파티에 초대됩니다. 다 가진 이들에게 예술이 활용점정이듯 이들은 예술에 얼마나 관심 있는지를 과시하며 이연을 환대하고 이연 역시 무사히 맞춰야 하는 연기처럼 그 자리에 녹아들려 애씁니다. 주사가 있는 그녀는 술을 입에 대면 본색이 드러날까 초인적 힘으로 물만 마시며 그 불편과 긴장을 이겨냅니다. 그러다 보육원 아이들이 지원금으로 가방을 산다는 이야기에 그나마 그게 가장 잘 가릴 수 있는 가난이라 그런 것 같아요. 라는 말을 꺼내 좌중을 어색하게 하고 또 자리를 뜨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80년 된 빈티지 잔을 깹니다. 그녀는 깨진 잔을 아까워하기보다 묘한 승리감을 내비칩니다. 이 정도쯤은 별거 아니라는 재력과시와 너그럽고 인자한 사람이라는 계산서까지 이연이 쥐어준 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패를 읽은 여자 역시 오늘 어땠느냐라는 대표 말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이라 말함으로써 자신 역시 그쪽 사람인 척합니다. 이 작품은 서로 다른 계급 사이의 거칠의 환대와 위선을 분위기와 대화만으로 완벽하게 그려내었습니다. 세상은 늘 공평하지 않고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실이나 노력보다 출신 성분이나 운, 타이밍 같은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요인들에 의해 삶의 많은 것들이 좌우됩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좌표가 어디인지 알면서도 적당히 기만적이고 위선적 태도로 이 불편부당한 세상을 버텨갑니다. 그리고 김애라는 이번 작품집에서 부모 자식 사이에도 돈에 의해 서로의 거리가 얼마나 좌우되는지 서늘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늙고 가난한 부모를 봉양하는 일은 연민과 죄책감이 섞인 피할 수 없는 숙제 같은 것이고 자신의 고독과 실패를 알아주는 이는 같은 부류의 사람밖에 없지만 동시에 그 이유로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소설집 안녕이라 그랬어의 마지막 단편인 빗방울처럼은 몇 년 전 우리 사회를 크게 뒤흔든 전세 사기를 그대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고 빚을 갚는 과정에서 남편이 죽고 아내 역시 자살하기로 마음먹지만 도배하러 온 이주 노동자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는 정중하면서도 단순한 질문에 지수는 다시 한번 살아내고자 합니다. 그제야 지수는 그동안 누군가로부터 그 말을 얼마나 듣고 싶어 했는지 깨달았다. 라는 문장은 작가 김애란이 우리에게 건네는 최소한의 당부로 여겨졌습니다. 힘없는 개인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자산 불평등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저 이웃이 안녕한지 들여다보는 것,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냐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